이천이 안쓰라슬하게 방어는 되고 있지만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자신 있게 주식을 사도 될지 어쩔지 대응해보는 대응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원의 하창범 팀장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방산주 강세 지속입니다. 스페코, 빅텍 등 방산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남북 불가침 협정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주가 희비입니다. 장중 카지노주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강원랜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제약주 강세입니다. 이번 주 들어 제약주의 강세가 다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오늘 가장 강한 건 파라다이스고요. 그다음에 GKL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증설을 4월과 7월로 나눠서 하기로 했던 거를 6월 달에 몰아서 한다. 그래서 이게 악재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은 카지노주 어떻게 보세요? 네,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약간 종목별로 차별은 좀 있죠. 파라다이스가 조금 강하고 파라다이스 CKL은 강한데 강원랜드는 조금 주춤한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며칠 한 달 전으로만 돌이켜보면 사실 강원랜드의 약진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이 전체적인 카지노주의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 업종은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드롭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카지노를 갔을 때 캐시를 칩으로 바꾸는 그 드롭백을 말하는데요. 이 드롭백은 보통 카지노 업종의 매출을 잡는 데 일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드롭백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았습니다.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 중에도 VIP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이 이제 GKL에 대한 어떤 드롭백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드롭백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데 잘 보시면 그림에서 있다시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GKL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캐시를 칩으로 바꾸면 드롭백은 증가하고 있다. 그 말 자체는 카지노 산업은 중국인 VIP 관광객을 모텔에 해서 커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왜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 종목들이 주가 등락이 좀 나오냐면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건 드롭백이 아니라 홀드율이라고 합니다. 홀드율은 또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카지노를 가서 만약에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카지노 업종에는 손해가 되겠죠. 즉 카지노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뺏어온 거, 딜러가 이겨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 좀 불규칙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은 약간 지락펴락 하지만은 전체적인 드롭백이 증가한다는 것은 카지노 업종의 캐파가 커진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투자 관점에서는 GKL과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 작은 파동이 있습니다만 긍정적 시각이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적 중기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 강원랜드는 제가 볼 때는 글쎄 조금 달라요. 현재 지금 사실 3만 원 이상이 있는 강원랜드 주가는 이미 올 상반기에 증설 가능한 제 기억으로 10년 만에 테이블 증설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기대감으로 지난해부터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파라다이스나 GKL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은 여전히 세 종목 다 보여줄래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카지노주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받는 게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또 이번 주에 돋보이는 업종이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요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단연 제약주를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염동찬 연구원은 제약주 어떻게 보세요? 예, 제약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나오면서 최근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을 받아왔던 업종이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그 주가 흐름이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자꾸 혼조세를 보이고 하면서
최근에 불확실성이 있는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역시 안정적인 업종이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세 번째로 최근에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인 2013년 기업 실적들 5% 이상 하향 조정됐는데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타 업종 대비 실적 추정치 하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2013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업종이다. 실적이 탄탄한 업종이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실적 탄탄함, 제약업종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가장 실적 추정치 하향폭 적은 오히려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업종은 그 종목은 LG생명과학이랑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을 필두로 한 제약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LG생명과학이나 한미약품, 올해 들어서 진짜 주가 상승률이 대단한데, 역시 제약업종에 대한 기대감, 당분간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봐야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도입니다. 근데 매도는 하고 있지만 매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지금 큰 규모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이외에는 다른 대안력급 때문에 마냥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자, 하창건 팀장은 글쎄 외국인이 주식을 좀 매도한다거나 이런 게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이제 조금 팝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파는 것 같아요. 한 1,000억이나 2,000억 이상 팔면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미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은 파는 것보다 사는 거를 덜 사게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게 뭘 파냐 하면 삼성전자만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판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 중에서 골고루 판다면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돌아가나, 다시 뱅가드별 리스크가 들어오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집중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팔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155만 원대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 변동 추이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145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135만 원, 상단 15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간격 단위로 0.4%의 지분 변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잘 보시면 밑에 파란색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 변동 추이가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 한산으로 좀 해봤더니 정확하게 50.0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외국인들의 지금 실제 말로 삼성전자 주가가 14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사이에 있을 때는 지분율 변동이 0.3%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학 공부하는 것 같죠. 0.3%면 쉽게 말해서 6천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일시적인 차익적인 수준의 매도 정도는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주가 아무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12월 달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많은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좀 대형주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심리 자체도 약간의 시장에서는 다음 주도 외국인이 매도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되는 분위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 흐름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선물옵션 베이시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선물시장에서 베이시스 흐름을 보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시 매수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해보면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보면 지분을 좀 줄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거 잣대로 봐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된 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지분율이 50.049%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의 지분율 변동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단계 차익에 따른 많이 나와봤자 제가 보니까 1, 2천억 수준일 것 같으니까 주가 절대적인 관점에서도 150만 원 밑에서는 사실 매도세는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을 그래도 좀 낙관할 수 있는 점이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잇따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 쓰기 싫은 용어인데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언젠가는 시간을 두고 리커플링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뉴욕 증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이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다우지수가 지금 어제까지 사상 최고가를 3일 연속 경신했는데요. 그리고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거의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죠. 사실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되기 전에 한 번쯤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건전한 조정이 한 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3번 연속 치니까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일 발표되는 게 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인데요. 1월 달에 16.6만 명이 나타났고요. 지금 예상치가 17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데이터라든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최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역시 예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세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번쯤에는 미국 고용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지표라든지 나머지 지표들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가 더 좋게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뉴욕 증시 최근의 흐름 보면은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어떤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최근의 흐름을 감안해서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2000포인트선 붕괴입니다. 간신히 지켜내고는 있는데 장중에 2000선을 깨졌다 올랐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점도 부담스러웠는데 북한 리스크가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지선은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범 팀장은 지지선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지지선 뽑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또 쉽게 반등할지 그 분석에 대한 툴은 좀 오류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만 더 안 좋은 경우는 투신의 매도세가 지금 2월, 3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신의 매도세 속에서 외국인까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가 주춤하더라도 투신이 계속적으로 매도 나와버린다면 삼성전자는 사실 150만 원 밑에서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오늘 지금 장중 일본 증시가 2%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가 다시 한번 95엔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엔화, 현대 기아차의 어떤 엔화 수출 익스포저가 약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기관들을 철저하게 자동차주에 대해서 매도 섹터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별로 걷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왜냐면 두 어떤 섹터에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간단하게 선물옵션 기준 관점에서 보면 한 198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한 60일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연기금을 선도로 한 기관의 매수 의지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자동차 완성차의 어떤 매물 소화 압박, 안 좋은 매물 자체가 진정되는지 여부가 지지선의 한 같고요. 사실 근데 아직 지지선 논할 때는 아니지 않나, 저는 큰 그림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삼성 이렇게 장이 조금 두 종목은 안 좋지만은 시장은 아직 여전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IT 부품주들이 오히려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대형제 쪽에서는 SDI나 LG 디스플레이가 개별주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다음 주 14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갤럭시 S4를 시연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힘은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는 쉬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2월달 흐름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SL이라든지 한일, 이하, 성우, 하이텍, 한라, 공조 같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중소형주는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가 빠지는 건 철저하게 수급 요인이다. 오히려 모멘텀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에 대한 건 눌림 조정으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분위기는 글쎄요, 550선이라는 게 딱 목전에 와서 잠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항상 동시 만기주가 들어가면 코스닥이 심리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도 조금 더 코스닥 쪽에서의 그 개별 종목은 힘은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긍정적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3월 내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2월부터도 그랬죠. 뭐 유가증권시장 코스피가 뭐 안 빠지고 잘 버티면은 시세는 코스닥 종목들이 나는 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단 전제는 코스피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쿼드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상당히 좀 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도 있고 염동찬 위원이 다음 주에 이런 변수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좀 꼽아주세요. 네, 다음 주에 미칠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금통인데요. 왜 이번 금통위가 중요하면은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냐 동결이냐를 두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간의 의견차가 분분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상 경제 성장률이 3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인데요. 이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월 금통위 의사록 회의록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 위원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 한 번 인하 정도는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하를 하건 금리를 인하를 하건 동결을 하건 더 중요한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더 내려간 룸이 없다. 오히려 인하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관점 때문에 시장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당연히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요. 채권 시장의 약세가 보인다면은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러플 워칭데이까지 겹치면서 다음 주에 대형주 약세의 흐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요. 오히려 금통위까지 끝난다면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쿼드러플 워칭데이 이후에 시장에 접근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상으로 보면 일단 뭐 금통위라든지 만기일 이 부분이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은 시장 금리가 더 바닥에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금통 이후까지는 계속 주식 비중 늘리는 계기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건 동결이건 시장 금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쎄 다음 주에 뭐 금통이라든지 쿼드러플 데이 뭐 지나가면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시장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